자, 오늘은 이마 거상술에서 흔하게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 백박사의 백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마를 당겨 올리면 안검하수도 교정되나요? 의학적인 진단 기준으로 따진다면 안검하수는 꽤나 흔한 증상 중에 하나고요. 이마 거상이나 눈썹파 거상을 하게 되면 피부가 이렇게 당겨져 올라가니까 가성 안검하수는 굉장히 좋아져 보이게 될 거고요. 진성 안검하수인 경우에도 위쪽으로 당겨지게 되니까 증상이 꽤 많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안검하수 자체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안검하수의 거의 대부분은 근육이 힘이 약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마를 들어 올린다고 해서 근육 힘이 강해지는 건 아닌데 우리가 보기에 안검하수 증상이 조금 더 개선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마 거상으로 안검하수 교정 시 병행해야 할 수술은? 특정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분리해서 보는 게 맞겠죠. 안검하수가 심할 때는 당연히 안검하수에 대한 교정을 시도를 하시게 될 것이고, 심하지 않을 때는 일반적인 이제 눈매 교정술을 같이 할 거냐 말 거냐, 하지 않는다면 뭐 쌍꺼풀 수술 정도를 할 거냐, 나이 드신 분에서는 눈썹파 거상으로 늘어진 피부를 일부러 없애버릴 거냐, 거기다가 플러스 이마 거상을 하면은 효과는 조금 더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마 거상술, 이마가 더 넓어지진 않을까요? 통상은 이제 이마가 넓을 때 옛날에 클래식한 관상절개형 이마 거상술에서는 이마가 넓어지는 단점이 있죠. 지금 현재는 오히려 헤어라인 리프트를 많이 쓰고 있고 그게 수술 규모가 훨씬 더 적거든요. 헤어라인 리프트를 하면 일거양득이 되는 게 이마가 좁아지면서 리프팅이 되는 거죠. 그죠? 이마가 넓은 분들은 헤어라인 리프트를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마 거상술, 좁은 이마 넓혀줄 수 있나요? 그 안쪽에서 흉터를 숨기는 방식으로 이마 리프팅을 해내면 이마가 펴지면서 이마가 넓어지고 눈썹까지 같이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효과는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이마가 좁은 사람에서는 이마 거상술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수술이죠. 이마가 넓은 사람에서 당길 때가 결국 이마 축소술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간혹 환자분들 중에 돈을 이중으로 내고 오신 분들이 있던데 사실은 그 수술은 어차피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마가 축소되면서 또 리프팅까지 되는 거니까. 지방 이식으로 울퉁불퉁한 이마, 이마 거상 가능할까요? 통상 지방 이식으로 이마를 부풀릴 때 부어 있을 때는 오동통하니 참 이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기가 빠지고 굴곡이 드러났다든지 지방이 주로 남은 자리가 눈썹 위에 남아버려 가지고 모양이 뭔가 어색하게 됐다든지 할 때 해결책 중에 하나가 이마 리프팅이 됩니다. 왜냐하면 잡아당기면 소프트한 지방들이 이렇게 눌려지면서 펴지기 때문에 굴곡도 좀 잡을 수 있거든요. 이마에 굴곡이 지방 이식 때문에 심하다 그러면 이마 리프팅을 생각해 보는 게 꽤 도움이 되시겠죠. 해결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마 거상술, 쌍꺼풀에도 효과가? 쌍꺼풀을 더 높이 좀 보이게 하고 싶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젊을 때 오신 분들은 쌍꺼풀 라인을 조정을 해서 조금 더 높일 수 있지만 나이대가 더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차라리 눈썹파 거상을 권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이마에서 끌고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본인이 원하는 모양에 가깝다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쌍꺼풀에 대한 영향이 오히려 이마 수술에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지는 않아요. 쌍꺼풀이 풀어지는 거에 대해서 뭐 의사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원인들을 제시도 하고 의견들이 분분하긴 한데 명확한 원인은 몰라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로딩을 빼버리게 되니까 덜 풀어지게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더 풀어지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마 필러 보톡스 시술 후 이마 수술 받아도 되나요? 어떤 작업을 할 때 외부 변수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그죠? 보톡스를 맞지 않은 상태를 정상 상태로 놓고 보톡스를 맞으면 일단은 어쨌거나 근육이 마비된 상태니까 그 효과가 없어지는 상태를 기다려서 수술하는 게 맞기는 한데 반대로 보톡스라는 게 근육 마비시키는 정도의 효과를 내는 정도라서 마비시켜 놓으면 모양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으면 수술 못하거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필러도 마찬가지예요. 이마에다 필러를 뭐 10대 20대 무지막지하게 맞은 경우가 아니라면 한두 대 두세 대 정도 맞은 정도 가지고 수술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뭐 녹이고 해야 된다든지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코 같은 경우는 보형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필러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마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그거 무시하고 수술한다고 수술 결과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뭐 저는 환자분들 수술할 때 필러 보톡스는 막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뭐 그런 변수를 없애고 싶으시면 천천히 오시고 안 그러면 그냥 바로 하셔도 상관은 없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클리닉 스님들이 실을 많이 쓰십니다만 아마 대부분은 녹는 실을 위주로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녹지 않는 실이라고 해봤자 굵기가 아주 굵은 것들은 아니고 그게 증상을 나타내지만 않으면, 그래서 뭐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비쳐 보인다든지 하는 문제만 아니라면 굳이 제거를 꼭 해야 되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이득과 손해를 잘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성형외과 영역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물질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재수가 좋으면 바로 찾아낼 수 있는데 재수가 없으면 뒤적뒤적 거려야죠, 그죠? 뚜껑 열고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디 파묻혀 있으면 찾느라고 손상을 잔뜩 일으켜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찾는 게 훨씬 더 이득이냐? 만일 모양이 변형이 있다든지 거기에 지금 감염 상태라든지 뭔가 제거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면 제거하는 게 맞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꼭 제거해야 되니까 찾아야 되겠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득하고 손해를 잘 계산을 해서 제거하는 걸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수술하시는 선생님이 계산을 해 주실 겁니다. 이걸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거 놔둬도 큰 문제 안 된다든지 이야기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옛날에 비해서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부위들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요 근래 이제 이마 성형에 대한 문의들이 꽤 많아지고 있고요. 선생님들도 환자분들이 오시면 쌍꺼풀 수술만 하면 효과가 적으니까 이마 수술을 같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이제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아지셔서 그래서 이제 Q&A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 뭐 이런 Q&A에서 빠진 내용들이 있어서 난 이게 궁금하다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